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네, 과학관 옆 동물원 오늘도 동물을 사랑하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자 며칠 동안 사무실에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어디 좋은 데 다녀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제가 맑은 공기를 좀 마시고 네. 계곡물 소리를 조금 듣고 왔습니다. 휴가 다녀오신 거예요? 휴가는 아니고 네. 지리산에 다녀왔는데요. 아. 네,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보건기술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네, 종보건기술센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우선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기 사는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어떤 동물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반달 가슴곰 아닌가요? 네, 이 가슴에 반달 무늬가 있는 반달 가슴곰이네요. 근데 맞습니다. 또 이 곰들을 지리산에 가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종보건기술센터는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곳 지리산에서는 우리나라 토종 반달 가슴곰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 그 반달 가슴곰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반달 가슴곰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 이 해로운 동물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서 수많은 반달 가슴곰이 잡혀갔고요. 예. 또 해방 이후에는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개체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또 산업화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된 것도 반달 가슴곰이 살 수 없게 된 원인인데요. 네, 그러면 이 복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2000년에 한 방송사가 우연히 야생에서 반달 가슴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리산에 5마리의 반달 가슴곰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2004년부터는 이 5마리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종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예, 2004년에 5마리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벌써 한 14년 정도 네. 흘렀어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반달 가슴곰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 관리고요. 아하. 또 개체수 확보와 번식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이러한 가계도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인공증식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내에서 자연교미를 위해 유도를 하고 복원 개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곰의 족보를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그럼 현재 이 지리산에 있는 반달 가슴곰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모두 38마리의 야생 반달 가슴곰을 야생에 이제 내보냈는데 네. 그 중에서 절반 정도인 19마리는 죽거나 다쳐서 다시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머지 야생 반달 가슴곰들 사이에서 모두 28마리의 새끼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리산에는 총 47마리의 야생 반달곰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숫자로는 14년 전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네요. 실제로 야생에서 새끼를 잘 낳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도 이 새끼가 태어난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새끼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잘 안 있는데요. 보이는데 네. 지금 뒷모습인 것 왼쪽, 같아요. 네, 어미곰이고 왼쪽 위쪽에 아. 지금 이제 아주 보이시죠? 작은 네. 새끼 곰이 있네요. 새끼 곰입니다.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귀엽네요. 네, 몇 달 안 된 새끼 곰의 모습이고요. 네. 이 어미곰의 경우는 몇 번 새끼를 낳은 적이 있고 이 새끼 곰이 지금 5번째. 5번째. 네, 알려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함께 지금 노는 모습이. 엄마 옆에 꼭 붙어 있는 모습이 참 귀엽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동훈 기자가 이 새끼곰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크기를 봤을 때는 아주 작진 않거든요, 크기가요. 네, 지금 몸무게가 한 1kg 정도 되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반달가슴곰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짝짓기를 하지만 수정란이 암컷의 자궁 안을 떠돌다가 늦가을이 돼서야 착상이 되고요. 보통 30일에서 45일 정도 임신 기간이 지나면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어미가 겨울잠을 잘 때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보통 잘 먹지도 않고 이렇게 새끼를 돌보게 됩니다. 음흠. 그래서 동면 후에 나올 때 보면 새끼가 200에서 300g으로 태어났다가 한 4, 5kg까지 훌쩍 자라 있고요. 반면에 어미는 몸무게가 130kg 이상도 나가다가 100kg 이하로 아주 홀쭉해진다고. 살이 많이 빠지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허, 겨울잠을 자면서 출산을 하는 것도 참 신기한데 모성애도 좀 남다르다 이런 대단해요. 생각이 들기도 네. 하네요. 그럼 지리산에는 겨울에 가면 그 자고 있는 반달가슴곰을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어허. 반달가슴곰이 좋아하는 겨울잠 포인트가 또 따로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속이 비어 있는 나무굴이고요. 또 하나는 바위굴입니다. 보통 이 지리산에는 바위가 많아서 반달가슴곰이 애용하는 잠자리가 바위굴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련 곰탱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답답한 사람들을 두고서 그런 얘기를 네,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곰탱이가 바로 곰의 보금자리입니다. 네. 땅 위에 나뭇잎이나 이 식물 줄기를 끌어모아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을 곰탱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아까 뭐 바위, 굴, 나무 속 이런 곳을 곰탱이 이렇게 하는군요. 뭐 뜻을 알고 나니까 왠지 저는 곰탱이라는 말이 더 좋아졌어요. 네. 자, 이 곰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야생에 풀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찾습니까? 이 혹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달가슴곰의 귀에 보면은 작은 장치가 달려 네. 있습니다. 노란색 아. 장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각각의 고유 주파수를 가진 발신기입니다. 이 평지에서는 보통 이제 5km까지 신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수신기를 들고 가다 보면 특정 주파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제 방금 소리, 네. 들으신 건 지금 약간 매미 오는 소리에 겹쳐 있긴 겹쳐서 한데 네, 잘 안 들리긴 띡띡 하지만 하면서 네, 네, 뭔가 신호음이 맞습니다. 들리는데 소리가 이렇게 반달가슴곰 위치를 네, 추적하는 네. 거고요. 보통 산속에서도 한 2km 이내에서는 주파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한 이제 곰의 위치는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네. 아니 뭐 등산로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곰들이 이 종보건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산에다가 곰을 풀어놓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반달가슴곰은 단순히 하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네. 생태계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전문가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반달가슴곰과 어울러서 사는 생태계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주고 싶습니다. 반달가슴곰이 활동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이동 과정에서 뭐 배설물을 통해서 이제 종자 산포자로서 역할, 그리고 다른 이제 숲을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다른 생물종들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 네, 그러니까 이 반달가슴곰이 산이라든가 숲의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두 그루의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나무들은 같은 시기에 심어진 같은 종의 산뽕나무인데요. 지금 한 7, 8년 정도 된 나무들입니다. 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왼쪽이 일반 종자에서 자란 나무고요. 오른쪽은 반달가슴곰이 먹고 배설한 씨앗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 나무가 2배 이상 빨리 잘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 저렇게 나뭇잎도 아주 풍성한 네. 것을 볼 수 키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니 네. 이런 설명을 들어서 그렇지 그냥 봐서는 다른 나무인 줄 네.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의 장 길이가 짧아서 먹은 걸 30%밖에 소화하지 못합니다. 소화율이 아주 낮은데요. 그래서 씨앗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장 속에서 소화 효소와 반응을 한다거나 이렇게 상처가 나면서 씨앗가 이 발화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연에서 이렇게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눈으로 또 보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앞으로 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네요. 네, 우선 2020년까지는 이 지리산에 사는 야생 반달가슴곰의 수를 50마리 이상 늘리겠다 이런 네.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야생에서 멸종되지 않고 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개체수, 그러니까 최소 존속 개체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수를 늘리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리산 다음에 설악산까지 반달가슴곰을 복원해서 남북의 백두대간을 잇는 것이 이 복원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문득 떠오른 곰이 하나 있어요. 말레이곰. 예전에 네. 꼬마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 꼬마를 산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지리산에서는 실제로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정말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예. 네, 이 지리산 탐방로 주변에 항상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네. 경고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죠. 말 잘 네. 들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반달가슴곰이 있다 하면 우선 멀리서는 호각을 분다거나 소리를 크게 내서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절대 먼저 다가가면 안 되고요. 네. 실제로 뭐 먹이를 준다거나 이렇게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런 건 아주 절대로 위험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군요. 네, 네.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소를 이렇게 가리고 웅크린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에 방사된 곰들 같은 경우는 대인 기피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보면은 먼저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네, 크게 걱정하진 네, 않아도 되겠네요. 조심은 해야겠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해진 길로만 가면 네, 위험한 일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멸종 위기에서 우리 곁으로 다가온 반달 가슴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보건 기술까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동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